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요즘 지역에서 젊은이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특히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150여 명이 평창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농사일을 도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농가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37살 린도 씨.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농사일을 했던 린도 씨는 오는 8월까지 강원도 평창에 머물며 단기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산나물 재배에 나섭니다. 린도 씨가 한국을 택한 이유는 역시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Maybe because it's a high salary. Yeah, that's one thing. 린도 씨가 평창에서 받게 될 한 달 월급은 297만 원. 필리핀에서 8달 가까이 일해야 받을 수 있던 돈을 한국에서는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낯선 땅에서 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Good employer. Find a good employer also. 외국인 근로자를 맡게 된 지역 농가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농번기 일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요즘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상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소통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5개월이라는 체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체류 기간 좀 늘려서 또 수학 시기가 보통 여기가 9월, 10월에 많거든요. 그 시기까지 이 친구들 못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은 올해 매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입국시켜 2023년도에는 600여 명의 노동자를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월 달에 150명이 들어왔고 또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해서 매월 140여 명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소 지원 사업을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려서 일단 평창군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농가 간 소통을 돕기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통역도우미 2명을 배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현재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과 외국인 근로자 교류 협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가로 2개국과 더 교류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투입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1%나 증가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서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자 수가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경북 봉하의 고추 농가에서는 지난해 13만 원이던 인건비가 올해는 11만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영주의 사과 농장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 최대 13만 원에서 올해는 1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1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 체류자 상태여서 관계기관에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낯선 한국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지를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의 한 수박 재배 농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박 모종잎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근로자들은 다른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0여 명은 지난 2021년 7월과 8월 사이 지역 내 농장에서 수박과 고추 수확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행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2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합칠 경우 제때 받지 못한 근로수당은 6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장님들한테 좀 인하는 좀 주시라고 했더만은 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그리고 말로만 하고 또 기다리다가 또 전화 안 받아버리고 또 안 줘버려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체불 임금에 대한 전북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기업체 한 곳은 뒤늦게 밀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때 일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아직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할 경우 체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2일 만인가 고추를 따로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에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내가 개건 언제든지 준다고 말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저한테 청구하라고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탓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신고나 체불임금 지급 요구 등 행정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노동청에서 이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출석 요구해서 오면은 조사하고 또 이제 그 상대방 피진적인 쪽에 대해서 신고해서 이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법에 따른 체불 금액이 나오면 그에 대한 지급 지시를 하고 저희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죠. 검찰에 우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낯선 땅에 발을 들였지만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오랫동안 상담하고 계신 분 연결해서 자세한 사정 들어봅니다.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한번 짚어봤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마땅한 구제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관행이고요. 임금 떼어먹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물론 이렇게 많은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면 그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고 그것을 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체불임금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가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통역 서비스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또 관공서에 가면은 이주노동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이렇게 반말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참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제도를 이용해서 체불임금을 받기까지는 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미비한 점들을 좀 보완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도 문제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산재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한 해에 산재 사망하는 노동자가 2천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 숫자가 한 130여 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추정하기로는 과로사로 사망하는 이주 노동자도 산재 사망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산재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사업주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를 단지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 경영 원칙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의식과 경영 원칙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을 뒷받침하는 법이나 제도나 정책도 아울러서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숙사 지원과 처우 개선 등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장에서 10년째 일해오던 노동자는 돼지 배설물에 악취와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특히 농장주는 시신을 인근 밭에 거름과 함께 유기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기거했던 숙소를 가봤습니다. 그 돼지 돈사 안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돼지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유독가스가 저 같은 경우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선 지난 2022년 12월에는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속행 씨가 영하 20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속행 씨 사망 후 3년,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주거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의회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차원의 도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및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명 속행시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태형 경기도 의원은 다시는 속행시와 같은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입법을 했고요. 특히 지역 농촌 사회의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서 농촌의 일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사람들.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조례가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